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했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문자는 답이 없고, 전화는 받지 않고, 만나자는 말에도 핑계만 늘어놓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가? 밤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당신을 멀리하는 이유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 너무 강렬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도망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지금부터 칼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사랑 속에 숨겨진 이 역설적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침묵의 의미를, 그 거리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서로 바라보고 미소 짓고 손을 잡고 걷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사랑의 이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 깊숙이 건드리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평생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 어린 시절의 상처들, 인정받고 싶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욕구들,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아픔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 있으면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우리에게 단순한 연인 이상의 의미가 됩니다. 그 사람은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희망과 꿈을 비추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어두운 면, 우리의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까지 비추는 거울입니다. 윤근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일부, 우리가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면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를 열게 만들고 우리의 가면을 벗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이란 바로 이 그림자까지 포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 그림자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평생을 그것들을 억누르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오는 느낌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려질까봐 두려워했던 그 느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그 수치심,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다칠 거라는 그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때 우리의 무의식은 자동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마치 뜨거운 것에 손을 대면 자동으로 손을 떼는 것처럼 우리의 심리도 너무 큰 고통을 느낄 때 자동으로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거리두기의 정체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만남을 피하고 차갑게 구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렬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너무 크고 깊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울지 마라. 강해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것이다. 참아야 한다. 특히 남성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종적이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깊은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강렬한 감정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도망칩니다. 칼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떠나기 전에 먼저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자기 방어입니다. 버려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분노와 불안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을 비난한다고 느낍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그런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 역학을 이해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거리두기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과의 관계가 너무 의미 있고 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상처들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으로 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관계의 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멀어지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더 매달립니다.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만나려 하고, 더 많이 확인하려 합니다. 왜 이러냐고 묻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고,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조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미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당신의 불안과 요구까지 더해지면 그 사람은 더욱 숨 막혀 합니다. 더욱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페르소나, 즉 사회가 원하는 가면을 벗고 우리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피해왔던 것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리를 둘 때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이 자신의 개성화 과정을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도망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좋은 신호입니다.
관계가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본능이 상대방을 붙잡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안이 상대방을 확인하고 통제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처리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내면 여정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끝없이 고통받으며 희망만 붙잡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간을 준다는 것은 학대를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을 의도적으로 상처 주고 조종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단지 혼란스러워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당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융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당신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것을 융근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 있는 일치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장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언제쯤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거리를 두는 동안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게 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관계로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 모두 가면을 벗고 진정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연결입니다. 융기 말한 진정한 만남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것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망칩니다.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도망칩니다. 결코 깊은 친밀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경계를 지키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배움입니다. 아픈 배움이지만 의미 있는 배움입니다. 당신은 이 관계를 통해 당신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욕구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다음 관계에서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개성화 과정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관계도 우리를 진정한 자에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랑과 관계에 대해 많은 환상이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완벽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아무런 갈등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의 사랑은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현실의 사랑은 두 명의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면서도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우리의 불안을 없애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져야 한다고. 사랑은 두 명의 완전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둘 때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지기를, 다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집착을 혼동합니다. 우리는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입니다. 융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우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멀어질 때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물론 아픕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상대방의 내면 세계에 대한 것이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행동을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가 가치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투사의 철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했던 것들을 다시 거두어 드리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투사합니다. 우리의 이상향,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이 투사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환멸의 과정입니다. 처음에 열정적인 사랑이 사라지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관계가 이 시점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환멸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 강렬한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그 강렬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없는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결국 이 환멸의 단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환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환상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둘 때 어쩌면 그 사람도 이 환멸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완벽해 보였을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문제의 답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도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취약함을 보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윤군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리를 둘 때 그것은 당신에게도 기회입니다.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갈 기회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입니다. 당신이 사랑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탐구하십시오. 당신의 취미를 즐기십시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 자신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느라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명의 온전한 개인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돌아온다면 그때 당신은 더 강해진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행복을 더해주는 존재이지 당신의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 온전한 개인으로서 서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값진 배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미래의 관계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상대방 없이도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리를 둘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안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 우정 같은 사랑,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는 흔히 열정적인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뛰고 상대방 생각에 잠을 못 자고 항상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사랑 말입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열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남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둘 때 그것은 관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단계에서 더 깊고 성숙한 단계로 넘어갈 기회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강렬한 감정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더 풍부하고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친밀감이기 때문입니다. 가면 없이, 환상 없이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감정입니다. 처음에 뜨거운 감정과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안정적이고, 더 지속적인 감정입니다. 서로의 습관을 알고,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의 상처를 알면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윤기 말한 성숙한 사랑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열정은 아니지만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하지만 정도 건강하게 발달해야 합니다. 어떤 정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변화가 두려워서, 새로운 것이 무서워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건강한 정은 선택에서 나옵니다. 떠날 수 있지만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지만 이 사람과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둘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것인지 떠날 것인지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습관 때문에,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과정을 거쳐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갖고 자신을 돌아본 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환상 속의 사랑이 아니라 현실의 사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 속에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이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더 나은 것을 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과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는 자기 실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변화합니다. 관계도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와 함께 오래 머뭅니다. 어떤 관계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납니다.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리를 두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배움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더 당신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외부의 사랑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두 명의 독립적인 영혼이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성장을 위해 거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